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아주 무르익고 있습니다. 내일은 바로 경칩입니다. 깨구리가 나오는 날에 제가 윤 대통령이 나오신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라면서 내일부터 보름을 얘기하는데요. 저 보름 안에 분명히 아주 좋은 일이 저는 늘 있다고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기다리던 내일이 바로 경칩입니다. 분명히 좋은 날이 있기를 또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서 참 그 정세는 아주 하루가 바쁘게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저 서부 지방 부근에 계시다가 갑자기 저 몸이 묶인 그저 63명, 나머지 또 7명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얼마나 이 봄을 보고 깨구리는 나오고 그런데 아직 몸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석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 하는 짓거리는 괜찮고 그저 내로남불이죠. 자기들이 편파 그저 어떤 재판을 하고 또 법원 쇼핑을 하고 영장도 가짜 영상을 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동훈이는 또 자격도 없는 자가 내란 수개라 해서 몰아서 대통령을 겁박하고 또 이렇게 잡아오고 별짓을 다 한 저거들 보면 괜찮고 저거 잘못은 괜찮고 거기 선량한 시민, 선량한 학생 선량한 그죠 여성들이 또 선량한 유튜브들 그죠 젊은 시각이란 청년 또 거기 서 있다가 불의의 격이 돼서 지금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곤란한 지경을 지금 겪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또 이렇게 서울 남부구치소 들어가니까 너가 대통령 잘못 만났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것들 비방하고 또 사상 교육까지 시키고 그렇습니까? 또 거기다가 책 돌려봤다고 해서 그죠? 스탑 더 스탑 이겨서 책 돌려봤다고 해서 2명은 또 지금 조리 돌림을 당해서 징벌방해 17일씩 가다 놓는답니다. 시어요. 얼마나 차가운 방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구하는데 여러 가지 변호사는 유정화 변호사, 황교안 변호사님도 거기 지금 가서 서울지방법원에서 곤란한 사람들을 구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또 의인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17일반 도와줘서 그래도 당장 생활은 쪼달리지 않고 또 나중에 취업 자리도 알선 윤남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거기 사식이라 여러 가지 또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금전들도 많이 지원도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팔봉쌤도 17일반 얼마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작은 모임들이 우리의 큰 힘을 또 만들어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굉장히 위대한 국민이잖아요. 옛날 좀 우리 금반지 내놓고 금이빨 내놓고 해서 나라를 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IMF 때입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나라를 굉장히 뭉치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한번 뭉치기까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바로 계물 선포했는 거 아닙니까? 뭉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 우리는. 그래서 독일군이 독일 사람들이 1명 오면 안 무서운데 2명 오면 안 무섭다는 자기들이 한국인은 싸운대요. 그래서 모래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너무나 심각한 거는 선관위 헌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박사님들 말씀드렸는데 헌재는 개인적으로 공격을 해야만이 이 자들이 꿈쩍인답니다. 전체적으로 헌재가 어떻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답니다. 그죠? 이미선이 어떤 주식 이런 거 건드리고 계속 개인적 일탈. 그래서 이 법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법정에 서는 걸 싫어하고 수사받는 걸 싫어한답니다. 그죠? 자기의 아주 아픈 것을 찔러줘야 이 자들은 자극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말이 와닿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 남부구치소 1동 3층에 있는 주임인 환자가 그렇게 사상교육을 시키고 굉장히 괴롭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자는 정말 천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조사가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제가 늘 입춘이 지나면서 6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지지율이 지금 나오지 않고 겨우 나온 거는 갤럽하고 리얼미터 이런 자가 나오는데요.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급박이 엄청나게 심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지지율 조사를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해달라 해도 이제 안 한답니다. 전부 뒷배가 무서워서 그렇겠죠. 그리고 입에 다 재갈을 물려놨답니다. 거기서 어떤 국힘당의 당 차원은 나오는데요. 거의 나오지 않는 거는 전부 재갈을 물려놨답니다. 물려놔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정권 바뀌면 너는 작살난다. 너는 문 닫아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박이 심한가 봐요. 그 많이 나오던 지지율 조사가 지금 하나도 안 나옵니다. 1000만 명이 모이는 이런 지금 형국에 지지율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옛날에 그랬답니다. 이 탄핵으로 갈 때는 지지율을 굉장히 떨어뜨려야 그죠? 지금 국민의 원성이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 보면 반대로 움직이니까 무조건
낮게 나와야만이 저 합리화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무조건 대통령 지지율 꽤 떨어진 거죠. 말도 안 되는 20% 30% 차이 나게 막대로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김우주의 방송이나 나오겠죠. 전혀 지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거는 뭡니까? 바로 많은 가면을 시안하고 입에 재갈을 물려놨는 거죠. 심각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속 취소가 바로 내일부터 이제 경찰부터 해당이 되겠죠. 이거 꼭 저는 되리라 봅니다. 더불어 터진당이 네 분이 분열이 심할 겁니다. 이죠. 그죠? 사김씨가 나오고 김동연이, 그 다음에 김부겸이, 그 다음에 또 김경수, 김두관이죠. 사김씨하고 임종석이하고, 그 다음 추미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지원이 이런 자들. 결국은 옆에 또, 뭡니까? 이해찬 이런 자가 있겠죠. 이런 자가 좀 바둑돌을 좀 놓으면서 아마 네 분이 좀 심해지고 결국적으로 문바와 그 다음에 친명 그저 반명이 되겠죠. 이런 자들이 싸움이 아마 내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또 이재명이 팽당하는 위기가 곧 옵니다. 그저 안에서도 이제 팽당합니다. 더불어통일당에서도 선수 교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경첩이 되면서 저는 바로 내일부터 대통령이 바로 구속 취소가 나오는데 늘 일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경원 의원이요, 그죠 어제 지금 이자들이 하는 행동에 또 이재명의 발언에 굉장히 심각함을 글을 올렸는데요. 읽어드리고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발상의 전환, 망상의 병환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 참으로 개탄스럽다. 수십만 청년들 왜 군대에서 세월 보내고 있나? 저게 전투력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노고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의 훈련과 헌신이 한낱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인가? 군의 첨단화 정예와 물론 중요하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전쟁이 컴퓨터 게임이라도 되느냐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첨단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돼도 결국 국방의 핵심은 사람, 즉 훈련된 장병이다. 이들의 사기를 끊고 헌신을 폄훼하는 것은 안보를 위협하는 나쁜 선동이자 국민의 안보 의식을 안일하게 만드는 이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우리 군 전체를 애화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USB를 북한에 전해주려 하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이 대표의 경제관이다. 이재명의 NDB와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인이 가지고 30%는 우리 국민 모두가 나누는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건 마저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기업 생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망상적 발상이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도 희석되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가 30%를 국민 몫으로 갖겠다. 이런 식이라면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혁신을 꿈꾸겠나? 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와 세금, 수출 등으로 국가 발전, 국민 경제에 기여한다. 그런데 기업을 키울 생각은 않고 기업의 약탈자적 이미지만 세우며 기업과 근로자,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기업을 뜯어먹을 생각만 하니 일자리는 줄고 기업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 뒤에 진짜 약탈자는 이재명 민주당인데도 말이다. 이 대표의 언어는 거의 결핍을 투영한다. 범죄자가 검사를 사칭하고 군 미필자가 군대를 폄훼한다. 안보와 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의존적으로 만들면서 안보와 경제, 보수를 사칭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한다. 중범죄자가 대권의 망상을 뿜으며 망상적 내란 선동을 일삼다 보니 망상의 병환이 깊어지는 듯 하다.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 정말 간첩이 따로 없다. 이런 자가 국가와 안보와 경제 정책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선동 대선 망상은 멈추고 간첩법이나 당장 처리하라. 국방과 경제는 현실이다. 망상으로 지킬 수가 없다. 배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와 기업 경제의 건강을 흔드는 이런 이재명 민주당의 망상적 흥언적 거짓 선동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요즘 나경원 의원이 좀 팩트가 아주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나가면 대선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이, 권영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위원장을 하고 또 뭡니까 당내 원내 대표를 하고 아무래도 대선 반열에 오르는 못한 거는 왔다리 갔다리 이런 사람들은 제 대선 반열에 될 수 없고 또 그 영원히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안철수가 왜 간철수가 됩니까? 일로 왔다
절로 갔다 이런 정치를 보이는 거죠. 이것 만들었다 저것 만들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능력은 있는데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국민은 인정을 받아야 대선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에 나올 수는 있지만 대선에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늘이 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박홍수입니다.